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벌써 5번째 강의네요. 오늘은 고관절 및 골반 주변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강의는 고관절 질환,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흔히 고관절하면 고관절만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골반과 고관절 질환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골반에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굉장히 많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억을 못하시고 또 헛갈려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변의 다양한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석회성 건염과 점액낭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회성 건염이 고관절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 고관절 바깥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관절 바깥쪽, 지난번 강의에서 대전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전근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 고관절 바깥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으시면서 이 부위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석회성 건염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어깨예요. 이 어깨에 석회성 건염이 생겼다라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깨와 고관절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비슷해서 생기는 질환도 비슷합니다. 이 큰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그 힘줄, 그 부위에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흔한 증상들로는 갑자기 생기는 통증인 경우가 많은데 걸을 수가 없고 전다라고 표현하시고 찌르는 듯이 아프다고 하고 아주 예리한 통증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프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은 그 대전자 위쪽, 고관절 바깥쪽에 뭔가 뿌연 것들이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석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착이 돼서 마치 우리 몸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염증 반응을 심하게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저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석회가 침착이 되는 거죠. MRI까지 찍어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개 정형외과 의사들은 석회성 건염 증상을 대부분 잘 알고 엑스레이로 명확하게 석회가 보이면 그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너무 지나치게 심하고 피검사, 염증 검사를 했을 때 지나치게 염증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MRI를 찍기도 해요. 이분은 외부에서 MRI를 찍어서 가져오셨던 분인데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근육은 진한 회색을 띠게 되는데 석회성 건염이 있는 부위의 근육이 완전히 전체가 하얗게 보이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석회성 건염에서 보이는 염증 소견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였나? 실제로 아주 좀 드물지만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진은 관절경으로 그 부위를 들여다봤을 때의 사진이에요. 마치 분필가루 같죠? 저렇게 실제로 뭐가 석회 같은 것들이 침착된 소견이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생길까요? 석회성 건염이 생기는 원인 역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근육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 때문이다라고도 하고 아니면 힘줄이나 그 관절 주변의 미세한 손상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뭘 하셨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시지만은 제가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러면 그 통증이 생기기 며칠 전이나 그 전주에 혹시 무리한 운동 같은 거 안 하셨나요? 뭐 좀 다친 적 없으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했어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시작했고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오래 앉아서 일을 했어요. 또 여성분들에서는 이 김장철에 또 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앉아서 김장하느라고 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아픈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같은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그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조직에 저산소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 생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석회성 건염이 생길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좀 무리한 운동이죠.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나 점프 운동을 한 달 전부터 계속 매일 했다, 자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던 고중량 근력 운동을 많이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런지 동작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강한 회전 동작이 포함된 운동들 중에 대표적인 테니스, 골프,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새는 또 탁구 동호회가 많이 있으면서 탁구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에서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죠. 지속적인 반복 운동, 대표적인 자전거 타기나 등산을 많이 했다. 안 하던 등산을 3, 4시간을 갑자기 하고 났더니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이렇게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 석회성 건염을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만 잘 받으시면은 이렇게 험하게 굉장히 하얗게 보였던 이 석회가 잘 사라지면서 통증도 없어지고 흔적만 남은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흔적만 남는 경우도 있는데 흔적이 남아도 염증 없고 통증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치료를 정리해보면 충분한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무리한 활동에 의해서 나빠진 경우가 많아서 좀 쉬어주시고요. 그리고 통증과 붓기가 있는 급성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뻘겋게 붓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얼음팩을 하시는 경우도 좋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뻐근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팩이 아니라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국소적으로 온찜질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반신욕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의 진단하에 약물 치료, 적절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잘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논란은 있지만 체외 충격파도 이런 석회성 건염 때 잘 사용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주사는 매우 해롭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석회성 건염은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바른 자세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자세라는 것은 특정한 자세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앉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길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를 세우면 자꾸 끝까지 하게 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고 등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멀리 걷기를 하실 때도 그렇고 벤치가 있거나 그러면은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운동 중간에도 그렇지만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에 적절하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운동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럼 꼭 병원에 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MRI까지 찍은 환자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꼭 감별해야 할 질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의사들이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 별거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이와 유사한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균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심각하게 일으킬 경우 고름이 잡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관절이 파괴가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정형외과에서 드문 매우 심각한 응급질환이에요. 이 경우는 응급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줄이나 근육 파열이 이와 같은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는 만성으로 진행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흔히 류마티스 질환이나 활액막염,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점액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액낭염도 우리 몸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점액낭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흔한 점액낭염을 살펴볼게요. 통증이 생기는 부위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위, 좌골 부위입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의자에 똑바로 앉을 수가 없어요. 닿아서 아파요. 그리고 오래 앉아서 공부를 못해요. 장시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딱딱한 의자에 앉기가 힘듭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누워 있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한 분들은 똑바로 누우면 엉덩이가 닿아서 아파서 엎드려 계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그럴 정도로 불편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뭔가 볼록하게 만져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엉치가 아플 때 좌골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좌골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좌골 점액낭염인데요. 그림을 보면 진짜 의자에 저 좌골이 딱 닿는 부위이거든요. 그래서 좌골에 저렇게 딱딱하게 뭔가 바닥에 닿을 때 점액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이 뼈가 딱딱한 부분에는
실제로 마찰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점액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팔꿈치에도 점액낭이 있는데 이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반복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면은 팔꿈치 점액낭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양반다리로 앉을 때 저희가 이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잖아요.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복숭아뼈에도 있는 점액낭이 부풀어 올라서 복숭아뼈 발목 점액낭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좌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위가 집중적으로 닿게 되면 정상적으로 있었던 이 점액낭이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면서 좌골 점액낭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눌리지 않고 자극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너츠형 방석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고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석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방석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앉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충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극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 엉덩이가 뒤로 기울어지는,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 분들 계시죠? 구부정하게 엉덩이가 의자 앞까지 갈 정도로 뒤로 기울어지게 되면 좌골이 닿는 부위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돼서 그 부위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되게 되고요. 힘들더라도 엉덩이 끝까지, 의자 끝까지 들어가서 똑바로 앉게 된다면, 골반을 앞으로 기울어지게, 허벅지가 전체가 닿게 앉으신다면 이런 좌골 부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방법을 정리하면 올바른 자세로 앉기 넘버원입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코어 근육, 이 골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푹신한 방석을 사용해서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단을 받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거나 그 부위에 적절한 물리치료를 받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받는데도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역시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맞아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 뭐가 만져진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점액낭이 정말 부풀어 올라서 공 모양처럼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닿으면 정말 아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그 점액낭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부풀어 오른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잘 설명드리고 주의사항을 설명드려서 올바르게 앉고 자극을 줄인다면 몇 달 뒤에 오셨을 때 그거 덩어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소 주사는 저 좌골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역시 스테로이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주사 제제고 너무 자주 맞으시면 주변 힘줄도 나빠지게 만들고 염증을 오히려 나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